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들을 모두 모아주십시오. 진짜 몰라서 묻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말이죠. 컷오프 재고를 요청했으나 당 지도부로부터 거부당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재고를 요청하고선 당 지도부 결정을 기다렸던 임종석 씨가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들어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들리는 이 발언은 무소속이라도 반드시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들리는데요. 임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임종석 씨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자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 공천에 감나라 대추나라를 말하며 개입을 시도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실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최고위에서는 다만 홍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가 언급됐으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배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께서 사실 이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종로에서 뛰다가 당의 이제 부름에 응해서 선당 후사하겠다고 그만둔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임종석 실장의 그런 아픔과 뭐 허탈감 이런 거는 뭐 저도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공감을 하고요. 총선이 한 4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매우 저에게는 또 1시간이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마음의 정리를 잘 하시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다는 그런 대성적인 마음으로 당의 뜻에 따라 주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을 재고를 해달라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고 당의 이제 발표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당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당은 뭐 사실상 결론을 내렸고요. 그게 공천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임 실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 실장님의 그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 입장을 존중하고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 이후 임종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당의 뜻에 따라주시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기에 저에게는 또 1시간이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우리 실장님께서 현재 이 상황을 마음의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종로에서 뛰다가 당의 부름에 응해서 선당 후사하겠다고 그만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며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그런 아픔과 허탈감 이런 것을 동변상련의 심정으로 공감한다. 다만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다.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공천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임 전 실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후보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뜻에 따르겠다, 선당 후사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임 전 실장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거듭 주문했는데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이제 연락은 몇 번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는 한번 이렇게 주고 받았고요. 아마 임 실장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에 답장이 왔습니까? 네, 뭐 좀 그냥 이제 저의 보낸 문자에 대해서 답변이 오셨는데요. 저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유감이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좀 힘들다는 그런 취지의 문자였고요. 저도 그 상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 제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해서 송구스럽다. 뭐 그렇지만은 한번 뵙자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드렸습니다. 전 후보가 판단하시기에는 임 실장의 어떤 뭐 탈당이나 어떤 극한의 선택 같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위 분들이나 그리고 또 임 실장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임 실장께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탈당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성품이라든지 뭐 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앞으로 임 실장의 경우에 정치적인 미래를 뭔가 그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저도 좀 우려 섞인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임 전 실장과 연락을 했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전 후보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고 연락은 몇 번 시도했다. 그 다음에 문자는 한 번 주고받았다며 아마 임 전 실장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전 후보는 일단 보낸 문자에서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이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좀 힘들다는 그런 취지의 문자였다며 저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단 제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한번 뵙자. 이런 식의 문자를 드렸다고 밝혔는데요. 대체 누가 왜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야 하는 걸까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임종석 씨.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과연 자신과 당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제발 제대로 된 결론을 빨리 내렸으면 합니다. 민심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 걸까요? 마지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마트 박았습니까? 성동에 마트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전대의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돼?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 제대로 했냐고? 민주당한테 잘못한 거 말한 적 있냐고? 잠깐만요.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